잠깐! 구독을 하기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다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는 분만 구독을 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68회차입니다. 이전 차수 역시나 A매치로 진행이 됐던 경기고 이제부터 주리그인 유럽 6대 리그가 시작되는 현재 상황이죠. 첫 번째 경기 바로 브라이턴하고 뉴캐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브라이턴은 좀 짧게 할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보통 영상들이 3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짧게 하겠습니다. 브라이턴 역시나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하는 팀이고요. 굉장히 촘촘하죠. 이 빌드업의 가장 큰 장점은 측면 자원들의 크랙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비들도 오버래핑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적인 싸움에서도 굉장히 큰 작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의 그 빌드업 자체가 짧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나 많은 자원들이 공격에 침투한다라는 건 그만큼 뒷공간의 노출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는 지금의 브라이턴입니다. 반대로 지금 뉴캐슬 전방 압박하고 중거리 공격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직선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뉴캐슬은요 원래 수비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던 팀입니다. 근데 지난 시즌부터 조금 더 바꿔가고 있죠. 네, 토날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색깔을 좀 많이 풀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고전했다가 최근 두 경기에서 역시나 승리를 따면서 긍정적인 효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비 후역습의 뉴캐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뉴캐슬은 역시나 라인 자체가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닙니다. 브라이턴은 최근 두 경기 동안요 2승 2무로 패배가 없고요. 역시나 밸런스가 나쁘지 않게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뉴캐슬 역시나 2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거,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지금 5승 3무 2패고요. 최근 5경기 무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브라이턴, 역시나 지금 2승 3무로 최근 상성에서도 역시나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건 브라이턴인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선수의 결장자하고 배당은 아직 안 떴기 때문에 16회까지밖에 지금 수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두 팀의 지금 전술적으로 봤을 땐 무승부가 근데 걸릴 수도 있는 그 전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이드에서는 지금 브라이턴이 지금 지지 않는다가 좀 더 긍정적인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팀은 바로 번니하고 리즈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둘 다 좋지 않죠. 네, 번니도 그렇고 리즈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번니는 지금 역시나 얘네들도 빌드업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번니는 1부 리그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부정적인 거겠죠. 그냥 밸런스 자체가요. 지금 EPL 1부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리즈는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전방 압박과 그리고 또한 공격의 색깔이 굉장히 강한 팀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축구는요. 공격 축구예요. 이 공격 축구를 보는 팀들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공격 축구를 하는 팀들이 대체적으로 수비가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비가 떨어진다라가 아니고 공격의 많은 부분에 비중을 넣는답니다. 그래서 이 수비에 대한 최소의 리스크를 가지려면 공격에서 더 강한 공격이 돼야 되는 건데 리즈 역시나 지금 1부 리그에 있는 팀들과 공격적인 부분에서 싸우기에는 버겁죠. 그게 일단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번니 역시나 지금 최근 4면패를 달리고 있고요. 리즈도 직전 경기에서 역시나 토트넘에게 패배를 했고 지금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좀 뒤숭숭한 게 지금의 리즈입니다. 그래도 현재의 밸런스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밸런스를 가져가고 있는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즈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팀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본머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지만 중간에 있는 A매치 일정들은 별로라고 하죠. 리그를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A매치 일정이 있다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강팀들이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뭐 유로파도 있고 중간중간 뭐 주중에 대회가 있다, 컵 대회도 있다, 이런 것도 부정일 수 있는데 그거보다 A매치가 훨씬 더 큰 부정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 밸런스 자체가 붕괴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강팀이고 본머스는 약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강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수들이 국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개별로 이동하죠. 그리고 2주 뒤에 개별로 다시 모입니다. 선수들의 피로도 역시나 지금 개별적인 거죠.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반대로 이 팀이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를 간다고 했을 때 팀 밸런스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팀의 컨디션을 볼 수 있는데 이건 팀 컨디션을 볼 수가 없죠. 개인들의 컨디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본머스는 약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약팀이면 아무도 차출이 안 돼요. 그럼 얘네들한테 이 2주는 엄청나게 깊은 시간입니다. 체력도 많이 올려놓겠지만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팀과 약팀이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A매치 일정이 잇따라가면 강팀들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가장 부정적이다. 반대로 강팀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팀인데 그 흐름 자체가 이 2주 안에 꺾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약팀이라고 표현하는 지금 본머스 같은 팀들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온전히 베스트로 2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별로라고 하는 건데 A매치 일정이 다음 달에 또 있대요. 그래서 A매치가 끝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변 요소가 다소 열려있는 게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탈 다시 하겠습니다. 크리스탈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번 시즌에 가장 출발이 좋았던 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두 번째로 좋았던 팀이에요. 제일 좋았던 팀은 어디냐면 노팅엄포였습니다. 근데 누누 감독 경질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죠. 끝났다. 노팅엄포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도 역시나 가장 좋은 흐름이었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죠. 에제가 이적했죠. 그리고 게히 선수도 보내달라고 찡찡댔죠. 결과적으로 게히는 남았지만 팀적인 부분에서 그 주축 선수들이 이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이적을 못한 선수들이 보내달라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지금 전술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 보입니다. 네, 중앙 점유보다는 측면 전개와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가장 제가 긍정적이라고 하는 건 토트넘하고 좀 마찬가지인데요. 토트넘도 이번 시즌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바라봤던 팀 아니겠습니까? 이 전술로 38라운드가 가능해요. 이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전술 자체가 굉장히 운영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효율이다.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인다는 거. 반대로 지금 본머스입니다. 본머스는 원래 닭공 축구를 구사했던 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닭공 축구를 구사하지 않습니다. 카운터 축구를 하죠. 이게 훨씬 더 본머스에겐 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머스 역시나 지금 보면요, 최근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카운터는 카운터대로 때리고 얘네들이 보여줬던 그 부정적인 그 수비에 대한 뒷공간에 대한 모습을 최대한 노출을 덜 시키고 있다는 거. 그건 역시나 가장 긍정적인 건 전방 공격수들의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겠죠. 이 두 팀은 제가 봤을 때 둘 다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어디가 더 유리하냐라고 캐칭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역시나 배당의 흐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팀 바로 맨체스터 시티하고 에버튼입니다. 직전 차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월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팔년 차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 나왔는데 인터넷 1000원이 나왔죠. 인터넷 1000원으로 1등이 나왔다라는 건 제가 볼 땐 자동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축구 승무패 자체가요, 운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역시나 1등을 해봤고 제가 이전 채널을 운영했을 때도 1등으로 되신 분들이 5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제가 승무패 채널이 아니고 승부식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승무패를 요청하고 계시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축구 승무패가 운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물론 그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운을 주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런 자동으로 되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은 좀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승무패가 지금 이렇게나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2배도 조차 적중이 우선보다 승무패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2등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 채널이 지금 승무패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기대 가치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맨시티입니다. 맨시티 역시나 지금 홀란드 선수가 지금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고 역시나 도쿠 선수가 굉장히 좋죠. 홀란드가 굉장히 외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없었는데 맨시티 지난 시즌에 부상자도 굉장히 많았고 역시나 그래서 좀 부정적인 요소를 보여줬던 그 팀이었어요. 홀란드는 계속 갇혀있고. 근데 지금 측면 자원들 그리고 또한 선수들의 개개인 능력들이 굉장히 좀 뛰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홀란드 선수는 지금 노르웨이에서 거의 7경기 연속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한 8골? 그러니까 최근 3경기 동안 8골인가 9골을 혼자 넣었어요. 노르웨이 국대에서. 그 정도로 골 감각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역시나 어찌 보면 맨시티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또한 크레긴 도쿠 선수도 역시나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반대팀 바로 에버턴. 에버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지만 이번 시즌보단 다음 시즌이 더 기대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팀이 바로 에버튼입니다. 에버튼은 신축구장 때문에 선수를 사지 못했고요. 이번 시즌은 버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튼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건 2년 전에 에버튼이 EPL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던 구단 2위였어요. 1위가 첼시였고요. 그만큼 이 신축구장을 짓기 전에 이미 많은 자원들을 사놨죠.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는 오히려 많은 자원들을 내쳤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튼의 스쿼드는 좋았다 라는 거죠. 이번 시즌에 에버튼은 제가 볼 땐 그 축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은 에버튼이 버틴다라고 하면 다음 시즌부터 에버튼엔 엄청나게 많은 기대 가치가 높은 팀입니다. 왜냐하면 신축구장에 들어올 수 있는 관중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에버튼이 걷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시즌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에버튼은요, 압박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버티는 축구를 약간 먼저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덤비진 축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에버튼의 축구가 메리트가 있어라고 하면 전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에버튼이 가져가려고 하는 팀이 약팀과 강팀의 밸런스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 강팀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밸런스는 아니지만 약팀과는 비벼볼 만한 베이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맨체스터 시티 역시나 지금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5승 2무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팀의 맞대결 역시나 8승 2무로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압도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팀 바로 썬더랜드하고 울버햄프입니다.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지금의 썬더랜드 리그 순위 9위죠.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울버햄프, 썬더랜드는 2부에서 올라왔는데 2부에서 올라온 팀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특화된 밸런스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긴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썬더랜드가 2부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막대한 자본으로 엄청난 선수를 사와서 일부러 데려왔어,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축구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라리가에서 잘했던 지로나나 EPL에서 잘했던 셰필드가 있습니다. 그 딱 올라왔던 시절에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죠, 두 팀이. 네, 셰필드 그때 6인가 7인가를 했고, 그 다음에 지로나 역시나 챔피언스 리그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4위인가 5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던 축구였고요. 그 축구가 EPL에서 많이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셰필드가 그 축구를 그대로 했는데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됐습니까? 붕괴됐고요. 지로나 역시나 그 축구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부터 전술을 좀 바꿨어요. 근데 지로나는 역시나 팀 축구였기 때문에 핵심 자원 4명이 다 이적하면서 박살이 나고 있죠. 아무튼 지금 지로나는 전술을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썬더랜드가 시즌 초반에 출발이 좋았다라는 건 지금 2부 리그 팀들은 지금 1부 리그 팀들이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 썬더랜드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축구가 38라운드까지 갔을 때 긍정적이야 라고 하면 전 부정적입니다. 반대로 지금 울버햄프는 저는 지금 강등권으로 본 1위 후보예요. 이미 울버햄프가 딱 2경기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겠는데? 가장 강등에 가깝겠는데요? 라고 얘기했던 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EPL 템포하고 너무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원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좀 치명적인 단점이죠. 지금 번니나, 그리고 또한 지금 이 2부 리그에서 올라왔던 팀, 번니, 리즈, 썬더랜드, 이런 팀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자원, 그 1부 리그 끝과 좀 상황이 안 맞다라고 하는 가장 큰 표현은 뭐냐면, 세리에 같은 경우 이렇게 정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과의 경기를 운영하는 리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EPL만큼 템포가 빠른 리그가 없습니다. EPL만큼 경기장에서 빠른 변화가 있는 팀이 리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대응한다? 일단 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라는 게 가장 큰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 두 팀은 일단 둘 다 부정적입니다. 네, 일단 둘 다 부정적이라는 거. 근데 울버햄프는 지금 최근의 경기력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긴 합니다. 네, 다음 팀 바로 무승부가 제일 근사치가 높겠죠. 네, 다음 바로 풀럼하고 아스널입니다. 풀럼 중원보다는 역시나 측면에 전개를 두고 있고요. 역시나 빠른 크로스와 세컨드볼 대용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고, 수비 라인은 낮아서 안정적이지만 압박에 약하고 중거리가 낮은 편이다. 아스널 역시나 빌드업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EPL에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어디가 제일 1위네요. 아스널이 1위군요. 아스널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스널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하게요, 아스널이 그러면 지금 정말 밸런스가 좋구나, 아스널이 정말 경기력이 좋아졌구나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스널은 지난 시즌하고 지금 이번 시즌이 다를 게 없어요. 똑같거든요. 근데 다른 팀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스널이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 경기력이 제일 좋은 팀은 아스널, 그 다음에 맨시티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빌드업은 역시나 가장 좋다라는 거. 아스널 역시나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6승 1무를 달리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풀럼은 지금 계속 직전까지는 좋았다가 역시나 맨유전에서 그 연승, 그러니까 무패 흐름이 끊긴 상황이죠. 네, 아스널과 지금 풀럼은요 역시나 6승 3무 1패로 지금 최근 10경기 중에 7경기에서 2득점 이상을 보여주면서 아스널의 공격력이 풀럼을 상대로는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 상성도 역시나 아스널이 좀 더 우위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널이 좀 더 근사치가 높겠죠. 네, 다음 팀 바로 비아레알하고 베티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트로피를 또 받았습니다. 예, 트로피를 또 받았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네, 그 유튜브에서 이거 주는 트로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이거 또 받았습니다. 예, 회원분들이 또 회원분들을 달성하면 주는 거거든요.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어찌 보면은
제가 크리에이터고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는 걸로 제가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을이고 여러분들이 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 때마다 계속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거, 후원도 뭐 많이 해 주시는데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거, 제 수익이 빨리 예전처럼 돌아왔나요? 이거를 되게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네, 뭐 어찌 보면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옛날만큼 돌아왔습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또 지표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회원분들 덕분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분석하고 세부 데이터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BRAR입니다.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역시나 닭공 축구를 구사하는 BRAR. BRAR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홈에서의 홈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지금 이번 시즌 홈에서도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지금 4경기 동안 4승인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10골에 1실점입니다.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BRAR의 원정은 쉽지 않죠. BRAR의 원정은 역시나 빌바오만큼이나 부정적입니다. 근데 빌바오보다 솔직히 말해서 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빌바오는 전체적으로 지금 밸런스가 별로 안 좋거든요. 니코 윌리엄스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 BRAR은 똑같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는 4골에 7실점입니다. 아무튼 BRAR의 홈파워는 분명히 좀 긍정적이라는 거. 반대로 지금 베티스의 최근 흐름도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6경기에서 패배가 없고요. 4승 2무를 달리고 있죠. 라리가에서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보여줬던 팀은 대표적으로 베티스, 빌바오, 세비야, 그 다음에 소시에다드인데요. 솔직히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팀은 빌바오하고 세비야밖에 없습니다. 베티스는 이제 그렇지 않죠. 베티스는 오히려 그리고 페널티 박스보단 페널티 박스 밖에서의 강점이 더 있는 팀입니다. 선수들의 발끝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장점과 단점을 보일 수 있는데, 장점은요, 정말 더 완벽한 찬스라고 하는 그 찬스를 만들어서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 창출이 적죠. 왜냐면 아무리 슈팅 감각이 좋아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그 득점 분포가 보통 평균 득점의 60%가 넘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의 장점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자원들이 더 많은 전방으로 뻗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뒷공간에 그렇게 큰 노출이 많이 없다라는 거. 하지만 역시나 간격은 좀 좋지 않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이 두 팀의 밸런스를 봤을 때 역시나 맞대결도 보면 4승 2무 4패로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좀 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느 팀의 좀 더 공격력이 좀 더 세냐, 그리고 또 어느 팀의 전술적으로 어느 팀의 힘이 좀 더 세냐를 좀 바라봐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BRAR의 힘은 분명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아직 배당 안 떴습니다. 배당도 제가 알겠지만 배당 데이터도 다 수집을 할 거예요. 다음 팀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오사수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오사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옆에 하이프라는 것도 있거든요. 점수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점수 주시면 또 긍정적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점수를 보통 한 3만 점씩 주시더라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이프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배당 데이터도 다 수집을 하고 있죠. 네, 배당 데이터도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10라운드 정도가 넘어가면 이것도 이제 데이터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부패 패턴들도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네, 아무튼 이것도 특이점이 있으면 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중간 압박하고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직선적인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역시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다는 게 강점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수 4인방입니다. 공격수 4인방의 색깔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게 하나의 팀이 된다고 하면 4가지의 창이 되지만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톱니가 빠진 바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격에 다각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홈에서의 강점이 또 분명한 팀이기 때문에 최근 4경기 동안 역시나 패배가 없고요. 11골에 5실점. 원정에서는 처참한데 원정에서 아직도 1승이 없어요. 근데 역시나 홈에서의 강점이 있다는 거. 홈과 원정의 경기력에 대한 비중이 있고요. 홈과 원정에 대해서 경기력 차이가 있는 가장 큰 리그가 제 개인적인 시선에선 라리가입니다. 그리고 상성도 가장 강력한 리그도 라리가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반대로 오사수나입니다. 오사수나는 팀 축구를 구사했다가 지금은 팀 축구를 구사하지 않아요. 오사수나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떤 팀하고 좀 색깔이 좀 비슷하냐면 지금 EPL의 뉴캐슬? 예, 지금 EPL의 뉴캐슬하고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굉장히 실리적인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전술적으로 100%가 같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칠레 축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문제는 오사수나 같은 팀도 먼저 실점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전술 밸런스가 깨지겠죠. 그러면 다실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열려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만약에 팽팽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오사수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죠. 왜냐면 그 어느 팀, 강팀들도 잡을 수 있는 전술이거든요. 네. 자,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5경기 동안 역시나 패배가 없고요. 두 팀의 맞대결을 보시면 8승 2패로 역시나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위라는 거. 특히나 또 최근 홈에서는 5경기 동안 4승 1패로 역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팀 바로 엘체하고 빌바오입니다. 아우, 지금 몇 분째죠? 20분째네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해도 20분이야. 아우, 쉽지 않네요. 네, 엘체랑 빌바오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엘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엘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팀이 어디였죠? 마요르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마요르카? 걔네? 강등권에서 그렇게 막 큰 여유가 없이 그냥 중하위권 했던 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마요르카가 잘했다라고 하는 건요,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에 수비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점적인 부분을 봤을 때요, 그렇게 큰 실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비 축구를 했는데 상위권으로 가지 못했으면 실패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라리가의 빈부격차는 어마무시합니다. 마요르카가 가진 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하려고 했던 그 색깔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엘체가 제가 봤을 때 이렇거든요. 엘체도 원래 정말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했던 팀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라인을 올리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라리가가 수비력이 가장 강한 리그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멘체가 보여주고 있는 직선적인 공격은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마유랄 선수가 굉장히 폼이 좋았던 헤타페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바로 빌바오입니다. 빌바오는 빌드업이 가장 좋았던 팀인데 지금 처참하죠. 직전 경기 마요르카 상대로 승리를 해가지고 겨우 연패, 그러니까 승리가 없었던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마요르카에게 승리하기 전까지 지금 빌바오가 보여준 축구를 보면요, 최근에 몇 경기야? 3, 6, 7, 8경기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처참했던 빌바오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아니 왜 7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빈부격차가 크다라고 했어요. 지금 라리가는 어찌 보면 레알 마드리드랑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1, 2고요. 그 다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자리에서 뭐 비아레알도 있고 베티스도 있고 그 다음 뭐 세비야도 있고 한데, 빌바오도 재정적으로 떨어지는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바오에 있는 특히 니코 윌리엄스는 지금 라리가 연봉 탑 20 안에 들어가 있는 유일하게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아닌 그 두 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니코 윌리엄스입니다. 오블락과 니코 윌리엄스. 그렇기 때문에 뭐 빌바오라는 팀이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겠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니코 윌리엄스가 없으면 경기력이 안 되는 빌바오거든요. 니코 윌리엄스가 계속 없었는데 직전 경기 교체로 출전을 했습니다. 부상을 들어와서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빌바오가 이겼어요.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하는 빌바오, 역시나 측면에 대한 크랙이 굉장히 중요한데 니코 윌리엄스의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 이것도 지금 빌바오가 완전히 우위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빌바오가 완전히 우위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그래도 빌바오의 승무 쪽이 좀 더 근사치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현재 현 상황입니다. 왜냐면 엘체도 최근에 이번 시즌 시작했을 때 홈에서 4경기를 했는데 아직도 1패가 없어요. 네, 1패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는 더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반대팀 바로 토트넘하고 에스턴입니다. 에스턴 빌라죠. 토트넘입니다. 저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전술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였을 때 토트넘이 최근 10경기를 보면 알겠지만요, 6승 3무 1패입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반대로 지금 에스턴 빌라는 출발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요, 최근의 페이스가 완전히 몰랐죠. 지금 4연승 포함해서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에메리 감독의 축구에서 원래는 얘네들이 원래 역습에 대한 카운터가 굉장히 좋았던 팀이에요. 그걸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죠. 라리가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역시나 그걸로 유로파를 점령했던 감독입니다. 근데 이 축구를 에스턴 빌라가 했단 말이죠. 근데 지난 시즌에 두 가지 색깔을 같이 넣으려고 했어요. 왜냐? 이 축구가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는 맞아요. 강팀을 상대로 혹은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 근데 멈춰있고 내려앉아있는 팀들에게는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힘은 굉장히 좋은데 전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엔 빌드업도 같이 섞어서 경기를 운영했었거든요, 에스턴이. 근데 그래서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의 전술의 그 특이점, 그 특화된 그 두 가지 모습을 섞었는데
두 가지가 다 안 나오고 오히려 삐걱거리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다시금 페이스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공격적인 색깔도 괜찮은데 역시나 역습의 카운터에 대한 색깔을 더 많이 넣고 있다라는 거. 정렬을 일단 우선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카운터를 때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토트넘은요. 브라이턴을 했던 그 감독님의 그 축구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브라이턴 그 토트넘 감독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7라운드 했고요. 4승 2무 1패. 그래서 지금 출발은 좋은데 제가 이 감독님이 왜 잘할 것 같다라고 했냐면요. 이 감독님이 특별하게 사야 될 선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토트넘이 이미 갖춘 선수들이 저 감독님 전술과 맞는 선수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솔랑케 선수가 역시나 부상으로 경기장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솔랑케까지 돌아온다라고 하면 더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밸런스인데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에스턴이 더 좋은 밸런스인 것 같아요. 네, 다음 팀입니다. 맞대결도 역시나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플러스 결장자하고 배당 흐름도 다 갈 거예요. 그리고 저의 최종 예상과 예측도 갈 겁니다. 네, 자 셀타비고하고 소시에다드입니다. 셀타비고입니다. 셀타비고 역시나 짧은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중간에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역시나 양측에서 오버래핑 활발하지만 수비 전에는 뒷공간이 짧다. 셀타비고도 전술을 좀 많이 바꿨던 팀이에요. 아스파스에 대한 한 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팀이죠. 지난 시즌이 아니고 지난 시즌이요. 그리고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써서 롱패스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셀타비고가 지난 시즌부터 아스파스에 대한 그 점유율을 좀 줄이고 얘네들이 짧은 패싱 플레이로 경기를 운영했거든요. 훨씬 더 좋은 축구를 구현한 거죠. 현대 축구에서는 지금 롱볼로 이렇게 패스를 전환하는 것보단 짧게 많이 가는 게 더 좋거든요. 아무튼 셀타비고가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시즌만큼의 지금 이번 시즌의 출발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셀타비고라는 팀도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대 팀들이 이미 간파했다라는 거죠. 지난 시즌도 막판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 축구를 그대로 했지만 부정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공들이 측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부정적인 요소인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소시에다드입니다. 소시에다드 역시나 지금 최근 경기를 보면요. 처참합니다. 지금 1승 4무 5패. 최근 10경기 동안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최근 6경기 동안 1승 5패입니다. 소시에다드는 그럼 뭐가 문제냐고 하면요.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술과 맞지 않죠. 전술과 맞지 않은 선수를 배치해서 전술이 바뀌었죠. 원래 소시에다드는 굉장히 빠른 패싱 플레이라는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했던 팀입니다. 근데 지지난해부터 소시에다드의 색깔이 점점 더 느려갔죠. 이 빠른 패싱 플레이를 하려면 선수들이 공 잡자마자 터치를 해서 바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논스톱으로 보내줘야지 그 빌드업이 가장 강력한 건데 어찌 논스톱으로 계속 볼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원터치로 돌려줘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소시에다드는요. 너무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죠. 선수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 팀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줘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두 팀 다 근데 메리트는 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승부 기반이 일단 잡아두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상대 전적도 보시면 셀타비고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소시에다드 더 우위기 때문에 다음 팀 바로 리버풀하고 맨유입니다. 장미의 전쟁이죠. 네, 리버풀 지금 최근에 3연패를 일단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리버풀이라는 팀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을 했던 팀이고요. 지난 시즌부터 이미 말을 했던 팀이죠. 리버풀은 잘하는 팀이야? 잘해요. 리버풀은 그럼 이번에 리버풀에서 하는 감독님의 축구가 뭐야? 라고 하면 제가 지난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아직 색깔을 보여주지 않았어 라고 했습니다. 왜냐? 클럽 감독이 떠난 다음에 슬롯 감독 체제에서 아무도 바꾸지 않았어요. 선수들이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그냥 클럽 감독 축구를 했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르죠. 어마무시하게 많은 자원들을 사왔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부터가 리버풀 슬롯 감독의 축구가 보여주는 시기예요. 프림퐁도 사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삭도 사왔고요. 그리고 비르치도 사왔죠. 네.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사왔거든요.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리버풀의 선수단 가치는 1조가 넘을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경기력은 뒤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리버풀이란 경기를 계속 봤는데요. 솔직히 전술적으로 문제가 커. 비르치가 너무나도 못해. 이것보단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살라의 에이징 커브입니다. 살라가 에이징 커브가 심각하게 왔어요. 솔직히 살라가 아직도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살라에게 기회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하나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전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리버풀의 전술 자체가 부정은 아니에요. 리버풀의 축구 자체가 부정은 아닙니다. 리버풀은 제가 봤을 때 슬롯 감독 체제에서 지금 경기를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뭐 정말 그 지금 보면은 예전에 토트넘 감독님, 지난 시즌 토트넘 감독님처럼 경기력적인 전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홍명보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요. 전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살라의 에이징 커브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 맨유는 지금 계속 퐁당퐁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동일 결과가 없고요. 직전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자체도 좀 찜찜하죠. 네, 맨유가 이긴 경기들을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찜찜합니다. 그리고 패배한 경기들을 보면 졌다. 이게 너무 명확하고요. 일단 여기서 가장 큰 건 아모린 감독의 전술이 문제야? 라고 봤을 때 저는 문제가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이제 신뢰가 없죠. 감독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아모린 감독을 한번 믿고 가보자 하기에는 맨유가 지금 그 정도의 시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예요. 맨유는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맨유는 이번 시즌이 아니면 끝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맨유라는 팀은 이미 재정적으로도 너무나도 분위기가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팀적으로도 굉장히 박살났죠. 이번 시즌부터는 어린 아이들도 성인 요금을 받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올드 트래포드에서 티켓 값을 올렸던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코칭 스태프, 그냥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의 돈도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저감하고 있는 게 지금 맨유입니다. 위약금도 어마무시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아모린 감독을 하나를 보고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왔어요. 네, 쿠냐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선수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은베우모도 그렇고 쿠냐도 그렇고 지금 선수들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원래는 못 채워요. 네, 이런 팀들한테는 안 간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시즌이 마지막인 겁니다. 이번 시즌에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고 이제 선수 떠난다, 이제 올 선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더더욱더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아마 팬들도 아시는 것 같고요. 모든 그 프런터들도 다 알겠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압박들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모린 감독의 축구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이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이제 선수들도 감독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요. 반대로 경기력은 정말 거진데 우리가 안 집니다. 감독이 뭐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안 져요. 계속 이겨. 꾸역꾸역 이깁니다. 경기력은 더럽게 재미없는데 이겨요. 그러면 팬들은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경기력이 아무리 좋든 정말 재밌었어 오늘 경기, 근데 졌네? 이게 자주 반복되면 팬들 플러스 선수들도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모림에 대한 그 평판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아모림이 더 강력한 말을 하고 싶고 선수들에게 요청을 해도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상태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부정적이라는 거겠죠. 일단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안 좋았던 리버풀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대로 역시나 장미의 전쟁답게 서로 지지 않는 축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더 좋았던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홈에서 역시나 7경기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리버풀이라는 거. 그리고 또한 최근 7경기 역시나 리버풀이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지금 레반테하고 라요입니다. 레반테 라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요가 이번 시즌의 경기력이 좀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던져요. 라요가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유기적인 움직임도 더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를 던져요. 이게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고, 라요가 또 가장 큰 부정은 뭐냐면요, 마무리예요. 지금 라요는 직전 경기에서 어찌 보면은 소시에다드에게 2개의 유슈팅 중에 한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 경기 역시나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스캔디아를 상대로 18개의 슈팅을 때렸고요. 10개의 유슈팅 중에 2골을 넣었어요. 세비야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8개의 슈팅을 때렸고요. 6개의 유슈팅을 때렸지만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득점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죠. 어제 일본하고 브라질 경기를 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은 빌드업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브라질이 우리나라랑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를 거다. 일본은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그래서 승리를 했죠. 근데 더 충격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 원래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모습도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빌드업은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의 제가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마무리라고 했죠. 어제도 진짜 냉정하게 여러분들 어제 일본이 브라질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더 충격인 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못 넣은 겁니다. 예. 다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대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걸 지금 라요가 지금 느끼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반대로 지금
레반테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냥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그냥 라리가의 중하위권 팀들이 보여주고 있는 축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싸우면 지거든요. 그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리가 자체가 수비력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강력하고, 반대로 수비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상대가 먼저 득점을 한다고 하면 따라가기가 힘든 리그가 바로 라리가입니다. 레반테 역시나 지금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적이죠. 네, 다음 팀 바로 헤타페하고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헤타페는 예전에도 그랬지만요, 한방 카운터 축구를 했던 팀이에요. 그래서 헤타페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축구를 보여주지 못했죠. 하지만 헤타페가 가장 좋았던 건 역시나 마유랄이 있었을 텐데 걔가 한 골을 넣고 지켰어요. 근데 마유랄한테 그런 많은 기회가 왔어?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도 굉장히 좋은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죠. 얘가 되게 특화됐던 공격수였던 게 뭐냐면요, 측면 크로스가 아니고 로빙스루 크로스도 따서 먹어요. 그 정도로 마요랄이 굉장히 좋았던 공격 능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이렇게 경기를 운영한다고 하면 비중이 없죠. 지금 봤을 때 헤타페는 굉장히 낮은 라인을 구사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메리트적인 부분에선 부정적입니다. 반대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역시나 지금 리그 순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7승 1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9골과 9실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뭐라고 할 게 없죠. 왜냐면 선수들이 너무 사기예요. 네, 일단 라리가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했던 그 부분, 재정적인 차이가 또 어마무시하고요. 얘네들도 아마 1조 4천억, 1조 5천억이 될 정도로 선수단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팀입니다. 네,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수비는 역시나 부정적인 요소를 노출하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그 창이 굉장히 좀 두텁다라는 거. 역시나 레알 마드리드하고 지금의 헤타페는요, 상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1승 1무 8패로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이고요. 최근 8경기 동안 무패가 아니군요. 8경기에선 7승 1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역시나 상성 자체도 레알 마드리드가 더 우위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 모든 축구, 주말에 있는 모든 축구에 대한 거, 지금 이거 보시는 것 같이 이거하고 배당 데이터, 결장전 데이터, 상세 데이터, 그리고 일단 예상 예측 내역들, 모든 축구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전부 다 세부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회원분들에게 게시글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를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승부식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자료를 보실 겁니다. 이건 뭐 100% 팩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잖아요. 네, 그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무튼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모든 세부 데이터하고 상세 분석 데이터는 전부 다 유튜브 회원분들에게 게시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동행해주시는 회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트로피를 또 계속 또 받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베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 무관하며 스포츠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지향합니다. 이거는 우리 채널이 가장 중심적으로 지향하는 채널의 방향성입니다.